한때는 말이죠. 이 명동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고 그야말로 활력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던 이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모습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왼쪽을 보세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던 그 명동입니다. 번영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지금 모습이에요. 유령도시라는 좀 슬픈 별명까지 붙었고요. 텅 빈 거리에는 저렇게 임대문이 딱지만 뒹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합니다. 들어보세요. 시설비, 바닥 권리금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무권리 점포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버티고 버티다 못해서 정말 야반도주하듯 떠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곳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드디어 터져나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지금 자영업자들을 덮친 건 그냥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구조적인 재앙에 가깝습니다. 바로 죽음의 오중고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그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살인적인 고금리. 둘째, 폭등하는 고물가. 셋째, 인건비 상승. 넷째, 플랫폼 수수료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쇼크입니다. 이 5가지 고통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딱 마주한 현실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바로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기억나시죠? 팬데믹 때 정부가 일단 버텨라 하면서 대출을 많이 권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금리가 한 2, 3%대였는데 이게 지금 7%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빌렸던 그 돈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폭탄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그거 고스란히 은행이자로 갖다 바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빚더미에 앉는 기분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찬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일하면 일할수록 더 깊은 빚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폭등하는 물가입니다. 뭐 식용유, 밀가루 같은 재료값부터 시작해서 전기, 가스,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모든 원가가 이렇게 폭등했는데 손님 끊길까 봐 무서워서 음식값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겠어요?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가게 회계장부에 딱 찍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마진율은 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매출이 똑같아도 원가랑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통, 바로 인건비랑 구인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직원을 쓸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근데 설령 돈을 준다고 해도 요즘처럼 힘든 식당 일 하려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직원들 다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 평균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이래요. 요리하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배달 준비까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요?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장이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구조.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네 번째는 플랫폼, 그러니까 배달앱의 압박입니다. 이제 배달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각종 수수료에 광고비, 배달비까지 다 떼고 나면 사장님한테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자조 섞인 한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죠.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건 몇백 원,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정말 또 하나의 족쇄가 치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공공요금 쇼크입니다. 전기세,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이거 켜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4. 이렇게 5가지 고통이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거대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스테인레스 집기들이 비를 맞으며 녹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중고 주방용품 매입업체의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폐업한 가게에서 쏟아져 나온 그릇, 조리도구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고물이 아니죠. 누군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건요.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밀린 월세, 대출금도 한 번에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문은 열어두는데 매일 적자만 쌓이는 이런 좀비 상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결코 명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위기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명동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문이라고 쓰인 저 종이는요,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그 동네 골목까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곳도 다 힘든데 왜 유독 명동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무너졌을까요? 여기에는 명동 상권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명동 모델과 성수동 모델을 한번 보세요. 명동은 철저하게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만 의존했어요. 화장품 가게, 저가 의료 가게 다 비슷비슷했죠. 반면에 성수동처럼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낸 상권들은 이런 불황 속에서도 나름의 활기를 잃지 않고 있거든요.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냥 힘내세요 같은 말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빚을 좀 조정해주고 금리를 지원해주는 것, 또 임대료 안정화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무 과포화된 이 서비스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불 꺼진 거리,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 이분들에게 과연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삶에 다시 봄은 올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 가족, 그리고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